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원유 투자 최종 정리, 원유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듣고도 많은 아직까지 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 오늘 제가 어느 정도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롤오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명확하게 이게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삼고 있는 지표가 바로 국제 유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점으로서는 배럴당 20달러, 그리고 고점 어느 정도 이게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는 배럴당 25불 자체가 어느 정도 유가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20불에서 25불 이 밴드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지금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지금 약 70%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경제 또는 주식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보조 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유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가에서도 그렇고 유가에서도 그렇고 조금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2, 3일 안에 또는 일주일 2주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하는,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심심치 않게 제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유가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별 종목에서도 이기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간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은 여유 있게 보시고 또 한 발 좀 물러나서 이 유가 ETF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좀 정립을 하신다고 하면은 꽤나 괜찮은 투자 대안으로서 유가가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 앞서가지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유가 ETF 투자 전략을 한배소 ETF랑 그리고 레버리지 ETN을 제가 혼합적으로 전략을 구성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완전히 접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한 주 동안에는 레버리지 ETN으로 꽤 큰 수익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익률로만 퍼센트로만 따져보면은 꽤나 큰 수익률을 제가 실현을 하고 그 뒤로는 ETN에 제가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에 영상을 바로 찍으려고 하다가 좀 일이 있어서 찍지를 못했는데 우선은 레버리지에 대한 괴리율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고 이 변동성이 괴리열 변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지금 메인으로 삼고 있는 ETF가 지금 보시는 타이그 원유 선물 ETF인데 한 배수 ETF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레버리지 ETN 자체가 유가가 3% 올라가면은 원유 ETF에서는 정상적으로 약 한 3% 정도 수익률을 우리한테 줘야 하는 것이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5%에서 6% 정도는 수익률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한배소 ETF보다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리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ETN에서는 손실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ETN 자체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배소 ETF로만 제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타이그 원유 선물 ETF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TF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검색을 했다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항상 이제 금융상품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세금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롤오버 비용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너무나 크게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투자 못 하세요. 근데 내가 일정 부분 요걸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 선을 정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투자자 분들과 지금 현재 투자자 분들이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 증권사 가시면은, 지금 얼른 제가 지난번 제가 증권사에서 진짜 사람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뉴스도 나왔잖아요.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키움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데서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전산이 서버가 마비됐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실제 증권사 가보시면은, 오프라인 그 실제 센터에 가시면은 진짜 사람도 많습니다. 평소 뭐 5-6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센터에 지금 현재 뭐 20명, 30명 대기표 번호표 뽑아가면서 계좌 개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모습인데 유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유가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 언제가 바닥일까,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의 방식은 똑같지만 이제 대상이 바뀐 거죠. 그 전에는 뭐 삼성전자나 지수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뭐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만 투자자들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 쓰더라고요. 동학 개미군 뭐 이렇게 쓰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좀 이전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유가 ETF 서부 텍사스 WTI 선물 약 한 10년치 조금 넘는 13년치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여기 지점, 요 시점에서 제가 유가 ETF 투자해서 좀 한 4-5개월 동안에 꽤나 괜찮은 수익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꽤나 유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이 시점에 유가에 대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제 주변에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에게 역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장담을 하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지만 유가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도 유가에 대한 배팅은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만큼이나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변화된 상황은 지난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유가에 대한 고점 상단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여 지금은 꽤나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한 고점은 50불에서 4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대가 오기 직전에 모두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기사들이 있죠. 돈을 들을 테니 기름을 가져가세요. 현재 예금 금리도 아니고 은행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것도 아니고, 유가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너스 유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두려워서 유가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기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가 마이너스 0.5달러 50센트의 유가가 네거티브 프라이스로 현재 유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2016년도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제가 유가에 대해서 투자했던 이 시점 보시게 되면은, 이 당시 때도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거의 50% 이상 급락을 했죠.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 시점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셰일 잡으려고 유가 추가 하락 용인, 사우디는 10년을 내다보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러시아 생산 증가 영향으로 하락했다, 그리고 국제유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국제유가 바닥 없는 추락,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는 급상승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기사가 그 당시 때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급락 이후 유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은 유가는 겨울에 상승하지 않냐,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가고 봄이 오고 여름인데 유가 소비는 더 줄어들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V자 반등했던 구간을, 과거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겨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봄 여름 기간 동안에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때문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재생에너지가 유행했던, 그리고 이슈가 됐던 그 시점에서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는 단순히 에너지의 개념이 아닌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산업재해에 있어가지고 필수 원자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유가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유가는 움직이고 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영향을 덜 받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유가는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상단이, 유가에 대한 상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원유 생산업체들이 이 20불 아래로, 지금 20불 근방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셰일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망할 거다, 미국은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2016년도 이 시점에서도 생각보다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잘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이유는 유가는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70%나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시죠. 롤오버 비용 때문에 유가 ETF는 투자할 게 못 된다, 이거 다 녹는다, 결국에는 이거는 한 푼도 못 건진다, 재미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거 생각을 전환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 더 이제 아래로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죠. 그러면은 25불, 지금 20불 기준에서 25불, 30불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25달러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을 25달러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30달러 가면은 약 20% 상승, 그리고 35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약 40% 상승. 그래서 ETF 투자하면은 25불에서 35불만 가더라도 내가 거의 한 투자 수익률로는 40%는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제 25불에서 맥시멈 제가 이제 40불에서 50불 정도를 상단으로 이제 잡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25불에 들어가서 40불이 되면은 유가는 약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유가 투자해서 내가 이제 60% 수익률을 먹는구나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유가 상승분만큼 다 먹는 투자가 아닙니다. 유가 ETF는 주식처럼 이게 보관이 용이하거나 아니면은 현물이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롤오버가 발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메인 투자처로 삼고 있는 타이거 원유 ETF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크루드 선물 20년 5월 만기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 자산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코스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 관련주에 투자를 하거나 일반 다른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초 자산이 개별 종목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들어가거나 현대자동차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개별 종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던 시점으로 해서 이 종목들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가 않죠. 그런데 원유 ETF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유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초 자산이 매번 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월물, 그러니까 현재 3월 말 기준이면은 5월물 기준으로 지금 기초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 4월 기준이 되면은 일정 부분이 6월, 7월물로 교체가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선물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가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원유 선물이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선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선물이 존재를 하는데,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을 하면은 이 미래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콘덴고 시장입니다. 콘덴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의 선물 가격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조금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을 지금 현재는 5월물로 가져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로 교체되는데, 이 교체되는 비용 자체가 롤오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롤오버 비용이 도대체 몇 %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의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고요. 뭐 5%가 발생할 수도 있고 20%가 발생할 수도 있고 30%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유가가 낮은 단계에서는 지금 유가 20%에서 $2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롤오버 비용이 거의 한 7, 8%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콘덴고가 아닌 백워데이션 시장이라고 하면은 미래 선물 가격이 앞으로 유가가 하락할 거야라고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롤오버 비용이 아닌 롤오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롤오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비용이 몇 %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롤오버가 얼마가 발생할 건지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엑셀을 돌리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도 없고요, 효율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계산한 값이 맞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거 이 타이거 ETF랑 원유 선물 가격의 변동을 이제 보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롤오버가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케이스별로 롤오버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은 화면에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유가 선물 가격이고요. 유가 선물은 WTI 기준인데, 이 유가 선물 가격은 매번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초 자산이 계속 변화된다라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가격은 롤오버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요인이 반영이 되어 있는 타이거 ETF의 가격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등락률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 선은 타이거 ETF, 그리고 검정색 선은 유가 ETF의 유가 선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때 시점이 2015년도 11월 6일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게 11월 6일이고요. 지금 끝나는 시점이 약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되는 1월 27일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장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유가와 ETF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시점부터 여기 시점까지 보시게 되면은 유가는 27% 빠졌지만 ETF는 약 마이너스 26% 정도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은 6개월 정도 기간으로 늘려보면은 4월 26일까지 기간을 늘려보면은 유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유가는 약 한 0.56%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분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상승으로 이렇게 메꾸면서 거의 이제 원가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롤오버 비용이랑 여러 가지 재환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가격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약 13.9%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거의 롤오버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유가는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ETF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유가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기간을 장기간 두게 되면은 여기서 시점부터 1년을 놓고 봤을 때 유가가 약 한 9.96% 상승을 했는데 ETF는 마이너스 6% 정도, 괴리가 한 15%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이 격차 자체가 롤오버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별로, 기간별로, 그리고 유가 선물이 흘러가는 이 패턴에 따라서 롤오버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기준에서 지금 3개월 정도 기간을 보게 되면은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가져왔는데 약 18% 정도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ETF는 유가 하락분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거의 한 19.6% 정도로 마이너스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늘려보니까 유가가 그래도 다양스럽게 거의 한 44%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ETF는 많이 실망스럽긴 합니다. 약 한 19% 정도의 6개월 동안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의 기간 수익률로 20%가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인데요. 6개월 수익률 치고는 나쁘진 않지만 유가가 상승했던 거를 비하면은 많이 깎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의 기간 동안 보면은 1년 동안의 유가가 약 33% 정도 상승을 했지만 유가 ETF는 한 14% 정도 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격차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롤오버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케이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6개월 동안에 한 47% 수익이 났는데 롤오버가 한 24% 정도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금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죠. 거의 유가 상승분에 대비해서 ETF 수익률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년 정도 기간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저점을 언제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3개월 동안에 롤오버가 생각보다 좀 격차가 좀 낮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롤오버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ETF가 유가 변동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롤오버 비용을 통해서 ETF가 원유 가격 변동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유리한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기간을 늘려봐도 유가 ETF 수익률이 유가 변동률, 유가 상승률보다 더 수익을 나타냅니다. 유가가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한 10% 정도 유가가 올랐지만 ETF에서는 13% 정도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1년 동안에 마이너스 11% 정도 유가는 하락했지만 ETF는 마이너스 9%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롤오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ETF 투자할 때는 이 롤오버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가 상승분을 많이 까먹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유가라는 이 특징 자체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에다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어데이션 상황이죠. 미래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싼 경우, 즉 가격 하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ETF가 유가 변동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실제 유가 ETF를 투자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것만큼 크게 체감적으로 비용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이거 내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무조건 바닥이야라고 어떤 특정 시점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 그 가격으로 쭉 가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만큼이나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ETF도 다른 종목에 대한 매매와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생각만큼.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들어가는 시점 자체를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는 더 민감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60불일 때랑 배럴당 20불일 때랑 이 배럴당 1달러, 2달러가 상승하고 떨어지는 이 변동폭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퍼센트로 따져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럴당 20불이라고 했을 때 2달러가 올라가면은 10%가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2달러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10%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수익이 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직접 유가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하루 이틀 만에 10% 15%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타이밍을 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가는 방향에 대한 베팅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주식은 다 방향에 대한 베팅 아니냐, 상승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또는 지수에 대한 또는 종목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고, 하락에 대한 베팅은 인버스로 하는 게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이런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 대상보다 유가는 상대적으로 이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유가에 대해 방향성이, 우리가 막 하루하루 이렇게 스캘핑을 한다든지 스캘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선물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이 기간을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기간을 두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게 방향에 대한 예측이 쉽고,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예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20불에서 25불.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 가격인지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15불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더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 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5번에서 6번, 작게는 4번 정도 나눠 가지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는 여러 투자 대상들 중에서 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종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유가는 유가 상승에 대한 상승폭을 100% 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유가 ETF는 그 유가 상승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 ETN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괴리율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투자는 일배수 ETF로 투자를 하는데 유가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매수를 하셔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롤오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분할 매수 하시는 방법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유가는 하루에도 변동폭이 꽤나 큰 ETF 투자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가지 이 유가의 변동과 ETF에 대한 가격 변동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의미할 정도로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하시고 하셔야지 이 여러가지 위험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가 ETF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편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꼭 올인이라기보다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간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분할 매수 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향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가 상승분을 다 먹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우리가 유가에 대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집에다가 석유를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에 대한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물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선물을 오랫동안 들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롤오버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유가 ETF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투자처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몇 년에 한 번씩 사이클로 이렇게 찬스를 줘요, 저희들한테. 근데 이거를 잡는 분이 계시고 못 잡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 말고 다른 투자처가 훨씬 더 매력 있고 다른 데서 더 큰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유가도 굉장히 매력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